추라. 그냥 추라. 머리야. 저 언니야 오빠 애들 들어온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머리 안녕하세요 해봐. 춥다. 다행이다. 잘 들리냐니까. 이 학교 스튜디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학교 스튜디오 네트워크가 계속 불안정해서 막 우당탕 우리 집 주차장에서 하고 있어. 날씨가 아주 춥다. 어떻게 뭐 코로나 때문에 온통 어수선한데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지? 화면 전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2번 이게 뭐지? 키노트 화면인데. 3번 채팅. 4번 데스크탑. 이거 왜 이래? 드르르르르. 여기가 우리 집 창고인데 우리 집 마루가 주인이야. 마루야 좀 빌려 쓸게. 뭐야 그 표정. 그래도 사용료를 줘야지. 자. 자, 좀 뿌려줄게. 어휴. 자, 한번 보자. 내 노트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OBS 설치하고 연결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테스트 하다가 뭐 다른 컴퓨터가 없어서 일단은 노트북으로 하는데 아마 버퍼링 타임이 한 20초 정도 어제 테스트 해보니까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하면 한 20초 정도 인터벌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으니까 뭐 채팅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질문도 받을 수 있고. 자, 한 1분만 기다렸다가 시작합시다. 요즘 계속 뉴스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매사에 어떤 일이든 보면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나쁜 경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물론 내가 원래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천식이 좀 심해서 나 같은 사람이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특별히 조심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이 사회적 거리라 그러지 2m 이상 떨어지게 되고 그동안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대화했던 이런 상황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매체들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매체가 영상 미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어떤 일의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 근데 뭐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한테 우리의 능력과 그 영상 미디어에 대한 어떤 용도가 굉장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이런 유튜브나 SNS 쪽에 관련된 업체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마 뭐 향후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시점이나 그 향후 몇 년 사이에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대략 말을 날로 털어줄게. 옳지. 나중에 좀 OBS 세팅이나 사용법 좀 가르쳐 주면 열심히 배울게. 자, 10시 5분이네. 자, 시작해도 되겠다. 종합정보 시스템의 수강 신청 현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학 온 학생들 중에 한 명, 또 다른 전공에서 이렇게 신청해 준 친구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 이번 과목을 신청해 준 것 같아. 그래서 원래 그 담당 교수를 일찍 이렇게 오픈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방학 중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교수님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에서 공고를 냈어. 그래서 좀 더 나은, 좀 더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셔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지난 공고 때 그 원서를 내셨던 분 중에 하나가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인데 이미지 쪽에 아주 그 많은 경력과 이렇게 학식을 갖고 있는 분이 원서를 내주셔서 이거 내가 원래는 이제 내가 담당할 과목으로 이렇게 시간표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나보다는 이 교수님이 수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은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경험과 문화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활동하셨던 뭐 유학이든 경력이든 일에 대한 경험이든 그런 분들이 우리 수업에 이래 나와주시면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이겠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 과목을 내가 담당하지 않고 그 교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계속 그 메일로 카카오톡으로 계속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스케줄을 못 맞췄어.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내가 원래 계획대로 내가 맡아서 커리큘럼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우리 전공 과목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이 두 과목이야. 이미지 표현하고 우리 수요일 날 오후로 잡혀 있을 거야 아마. 그 비주얼 이펙트 과목도 좀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수강 신청 뒤에 아직 로그인을 접속을 안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수강 신청 안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 자, 어느새 1학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2학기가 남았는데 이번 학기가 여러분들 2년간의 대학 생활 중에서 가장 밀도 있는 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교과목 편성도 1학년 1학기, 2학기에 그 기초 과목들 중심으로 그 교과목이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제작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좀 이렇게 비중 있는 과목들을 배치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 전공과 진로를 어느 정도 이렇게 1차 초이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격적인 교과목이 진행되는 거는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 이렇게 2학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다소 좀 시간에 쫓길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이번 학기는 뒤에 여름 방학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 초에 잡았던 계획이나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이번 학기의 대부분의 실습 과목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목 하나하나를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그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좀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을 임해주면 교수님들도 나름 이렇게 자극을 받으실 수 있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아마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노트북 화면이 작아서 여러분들 채팅 내용이나 로그인 상태가 잘 안 보이는데 한 번만 체크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 자, 그러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학기에 요 개강에 맞춰서 수강 신청하고 정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 뭐 죽고? 다 묻나? 아이고. 너무 많이 좋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를 지원해서 2년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그 자격 요건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학교나 교수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과목과 개설된 학점을 취득해야만 졸업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 대학은 이제 현재 우리 과는 2년제 과정이기 때문에 4개 학기를 통해서 8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여러분들이 전문학사 그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학위를 기본으로 이제 학사과정, 석사과정 이렇게 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두 학기에 걸쳐서 아마 한 학기에 평균 20학점 전후로 아마 들었을 거라. 1학년 1학기는 우리가 전체 교육과정 그 수강 신청을 일괄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아마 한 22학점 정도 신청을 하는 것 같고 2학기 때는 혹시 내가 모니터링을 지금 듀얼 모니터가 안 돼서 잘 못하고 있는데 화면에 문제가 생기면 카톡으로도 한번 메시지를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내가 만약에 20학점을 신청하고
F를 받지 않고 전체 학점을 다 이수를 했다. 뭐 물론 어떤 과목은 A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과목은 뭐 B를 받거나 C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점을 받은 거는 그 과목에 배정된 그 학점 취득을 인정해 준다는 거래. 그래서 이제 학점과 평점을 구분해야 되는데 취득 학점은 총 한 학기에 몇 학점, 토탈 졸업할 때까지 80학점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고 평점은 각 과목별 성적들을 이제 합산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4.5점 만점에 나는 뭐 평점이 3.8이야 또는 4.0이야 뭐 이런 성적을 갖게 되겠지. 그래서 뭐 좋은 성적이든 나쁜 성적이든 어쨌든 내가 신청한 과목들을 모두 패스하게 되면 또 그것들의 합이 80학점을 초과하게 되면 내가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그 수강 신청 내역 그리고 내가 취득한 학점과 신청한 학점을 한번 꼼꼼히 계산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학기는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다소 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 내가 현재 1학년 동안 취득한 학점이 토탈 몇 학점이고 이번 학기에 몇 학점을 신청했고 다음 학기에 몇 학점을 추가로 들어야 하는구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여러분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종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성적 내용이나 수강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학기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아마 이번 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체크해서 또 이번 학기의 오리엔테이션 과목들을 쭉 들어보고 이 과목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네, 뭐 좋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 주 안에 수강 신청 내용을 픽스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정정이 안 될 거라. 내가 신청한 과목이 폐강되거나 또는 뭐 분반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정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학기까지 해서 최종 수강 신청과 이수가 끝나게 되면 내가 개인적인 실수로 학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또는 뭐 필수 교과목을 놓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적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가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계약하고 일주일 동안 정정 기간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수강 신청을 재확인하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귀찮더라도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학사 규정 종합정보 시스템 규정란에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 몇 학점, 뭐 2년제 또는 3년제, 4년제에 따라서 학점을 어떻게 취득해야 되고 그 중에서는 전공 핵심 과목 그리고 교양 과목 필수학 최소 몇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 그래서 교양은 아마 6학점 이상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야 될 거고 전공 핵심 과목도 3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학과에서 기본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렇게 수강하게 되면 뭐 그 조건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교과목들을 이렇게 수강 신청을 다양하게 해나가다 보면 자칫 이런 조건에 걸려서 졸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장 실습 과목이 있어서 그 과목은 전공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학점이 아무리 좋고 많은 학점을 이수하더라도 이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현장 실습 과목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래. 그래서 뭐 교양이나 전공 필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 교양 6학점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전공 핵심과 일반 전공 또는 탁과 과목들을 이렇게 신청해서 토탈 80학점을 맞추게 되면 졸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다음에 이제 성적 관리를 해야 되겠지. 학점 관리. 그래서 나도 규정을 이래 보니까
학점 취소 규정이 아직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무조건 학점 취소를 하도록 하지는 못할 거야. 예전에 정유라 사태 이후로 그 교육부에서도 학사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성적을 수정하거나 성적을 임의대로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살펴보고 나중에 내가 뭐 공부를 계속 편입을 하거나 또는 유학을 가거나 뭐 그런 경우에 내가 이 2년 동안 받았던 학점이 다음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수업 시간 이외에 나한테 와서 질문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종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하셔서 메뉴에서 성적과 수강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 한 가지 그 중요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에 그 개설되는 교과목들이 아마 교양을 포함해서 토탈 9과목 정도가 개설될 텐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주얼 이펙트 교과목은 한번 보자. 내가 교과목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영상 편집,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다음에 비주얼 이펙트 이런 과목들이 이제 주요 과목들인데 이번에 비주얼 이펙트 과목에 그 교수님을 이게 사실상 초빙을 못했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이미지 표현 과목은 그 외국 유학 다녀오신 교수님을 초빙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비주얼 이펙트 과목은 시네마 4D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 3D에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전공을 통해서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3D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3D 맥스처럼 어렵고 마야처럼 아주 그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3D의 관점을 이해하고 필요한 스킬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정도의 안목과 능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시네마 4D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시네마 4D 쪽에 실무 경험을 가진 교수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고 여러분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그 시네마 4D 스터디 그룹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도 그 관리자분하고 회원들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좀 더 우수하고 감각적인 친구들을 우리 학교로 한번 모시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뭐 그분 중에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대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저히 대구로 출강이 어렵겠다라고 마지막에 개강하기 얼마 전에 막 피드백을 주셔서 아이 좀 많이 속상해서 두 개 과목 모두 이렇게 링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물론 뭐 이 과목은 애초에 내가 하기로 준비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비주얼 이펙트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다소 좀 불편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수업을 맡겨서 학점만 채우는 뭐 그런 내용으로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요 과목을 다음 학기로 미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 앞서 섭외했던 분을 포함해서 좀 더 유능한 시네마 4D의 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강사 쌤이나 또는 겸임 교수님을 이번 학기 동안 내가 열심히 확보를 할 테니까 요 과목은 이번에 개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의견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해서 비주얼 이펙트 과목을 선택했을 텐데 다음 학기에 요 내용을 가지고 한 학기지만 좀 밀도 있게 우리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으로 한두 꼭지를 넣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애써 볼 테니까 이번 학기에는 비주얼 이펙트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강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이라. 그래서 매년 2학년 1학기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너무 많은 전공 교과목과 과제 때문에 거의 이렇게 뭐 사경을 헤매는 그런 분위기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한두 과목의 비중이나 부담들이 전체 과목에 끼치는 영향들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쭉 여러분 수강 신청 내용을 보니까 1인당 한 22학점 전후로 수강 신청을 했던데 뭐 졸업 학점에 크게 무리가 없는 학생이라면 이번 학기에 한 과목을 빼고 나머지 과목에 에너지를 조금 더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루 이틀 오늘 내일 조금 더 진행 사항을 체크해서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비주얼 이펙트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강 과목에서 이렇게 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강 신청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우리가 2학년 1학기 전공 선택한 다음 첫 번째 시작하는 학기 또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전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또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영상 디자인 전공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과 생각으로 선택하셨는지 사실은 나도 좀 궁금해. 그래서 이게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개강을 했더라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이렇게 얻고 싶은데 뭐 일단 이번 주 다음 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수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반신반의 약간 기대와 걱정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에서 어떠한 목표를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을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드바이스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학과의 연역을 아마 여러분 잘 모를 텐데 1990년대 후반에 우리 전공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때는 영상 디자인이 아니고 영상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산업 디자인 학과의 한 전공으로 개설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별도 학과로 분리를 시켰어. 그래서 아마 나도 이 학교 오기 전이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2000년도에 디지털 영상 미디어과가 이제 개설이 되고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한 2010년 정도에 디지털 영상 미디어라는 제목을 입체 영상으로 바꿨었어. 왜냐하면 그때 그 아바타가 개봉되는 시점을 저음해서 입체 영상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커지면서 그때 스테레오 픽처스라는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수년 사이에 이 3D 영화 제작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좀 사람을 공급해 달라. 그래서 막 업체에서 학교도 찾아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그러면 교육 과정을 그쪽에 조금 더 비중을 맞춰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면 우선권으로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했던 것 같아. 물론 뭐 그쪽 시장이 지금은 많이 또 이렇게 바뀌어 버렸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전공과 주특기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입체 영상 미디어과라는 교육 과정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학하던 2017년 정도부터 이제 디자인 스쿨로 통합이 되면서 네 가지 전공 체제로 학과가 다시 운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네 개 전공 중에서 영상 디자인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오는 셈인데 뭐 이게 우리 사회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영상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추세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잠깐만,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혹시나 오디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다.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 방송 쪽 그리고 후반 작업보다는 그 프리프로덕션과 프로덕션, 즉 연출과 촬영 쪽에
그때는 조명업체에 가는 친구도 있었고 사운드 쪽을 전공해서 가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어. 우리 과 졸업생 중에서 사운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친구도 있고 또 편입을 그쪽으로 한 친구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분야로도 갔지만 그 중에서 특히 촬영과 연출 이쪽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취업을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2000년대 2010년들을 저음해서 점점점 후반 작업 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옮겨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면 뭐 여러분도 방송에서 이렇게 메이킹 필름이나 제작 후기들을 보면 느끼겠지만 그 많은 경력과 경험을 가진 이렇게 인적 인프라들이 촬영이나 연출 쪽에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축적된 아카이빙이 돼 있지만 최근 영상이나 유튜브나 SNS를 포함해서 방송의 트렌드가 점점점 후반 작업 쪽에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편집에 대한 감각적인 편집 그리고 그 편집 스킬, 디자인, 또 효과,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전에는 연출 촬영 쪽에 수요가 컸다면 갈수록 편집 후반 작업 쪽에 수요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업체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도 교육 과정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과목도 있고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는 교과목들이 제각각 다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원하는 니즈에 맞출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전문대학은 교육 방향이나 목표가 일단은 취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마다 각 관련 업체들을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현재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 디자인 전공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중에서는 이제 연출과 제작 쪽 촬영을 기본으로 하는 파트. 보통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졸업하게 되면 이제 방송사 그 FD나 AD로 일단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편집이나 CG 쪽. 요거는 이제 뒤에 VFX하고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편집 후반 작업에서 내가 만약에 편집 쪽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부분 2D 기반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뮤직비디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의 다양한 구성들이 이제 교과목마다 아웃풋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2D 성과를 내는 학생들이 주로 편집 쪽을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에 3D를 이렇게 가미했을 때 이제 VFX 쪽으로 진로를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퍼센테이지로 구분한다면 보자. 연출 촬영 쪽을 한 30%, 나머지는 편집, CG, VFX가 대략 한 70%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각각 여러분들의 어떤 적성과 진로를 고민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규모나 밸런스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교과목들을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는데 한번 볼까? 내가 주요 링크가 돼 있나? 된다. 이게 페이지가 제대로 보이나? 우리 아이고, 화면이 여기 있다. 내가 기본 화면으로 들어갈게. 네이버 카페인데 우리가 CG 쪽에 공부하는 사람들, CG 쪽에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라. 그래서
여기를 왜 연결했냐면 여기에 구인 사이트가 학생들이 많이 보는 아주 좀 이렇게 걸러진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CG 쪽에 공부하고 취업하려는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여기서 얻게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 채용 정보를 이렇게 보면 나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여기하고 아까 봤던 보자. UF로 여기 두 군데 사이트를 물론 뭐 잡코리아도 가보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래 모니터링을 하지만 이제 이런 쪽에 가서 구인 정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회사에서 그 어떤 사람을 뽑는구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요즘은 계속 업체들마다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찾는구나.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3D를 요구하고 어느 정도가 경력직을 요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 이 리드미칼이라는 나중에 여러분 아마 CG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회원가입해서 한 번씩 봤으면 좋겠는데 이 카페지기가 상당히 의식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들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체크해서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은 아예 이렇게 구인 정보를 올리지 못하도록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면 초봉 2,500 안 되면 연봉이지 2,500 안 되면 아예 올리지 마세요. 뭐 2,000 안 되면은 올리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계약 조건,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 수습 기간에 대한 기준, 보험 가입을 하는지, 또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정말 왜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민망해서 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쪽들은 뭐 아예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오픈시켜 줬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자 회사의 주소, 홈페이지, 사무공간 아이고 사진 많이 올려놨네. 팀 작업인지 개인 작업인지 아이고 이거 다음에 휴무 회사의 규모 다음 계약서에 대한 조건 포트폴리오 생리휴가는 주는지 야근을 얼마나 하는지 자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로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날짜를 보면 오늘이 13일 오늘 16일이네. 오늘 월요일이구나. 주말이었기 때문에 13일 하루에 한 5, 6건 뭐 그 정도 올라오는가 보다 그지? 그리고 앞에 보니까 아마 내가 메뉴를 이쪽에 있구나. 채용 정보 B가 따로 있네. 여기는 아마 조금 코스트가 낮은 업체들이 들어가는 것 같고. 자, 아까 리드미칼 페이지도 한번 볼까? 리드미칼이 아니고 DOF룩도 보면 하루에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요 정도씩 올라오는데 뭐 내용에 따라서는 조감독 또는 촬영 스텝 이런 부분들을 아마 모집하는 내용들로 올라오는 것 같아. 자, 우리가 구인 정보를 이래 서칭해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졸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할 것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좋은 학점, 장학금, 뭐 과제, 레포트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타겟을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잠깐만. 큰일 났다. 화면이 엉겨버렸다. 오케이. 자, 나중에 링크를 스쿨 우리 블로그에다가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보고 현재 돌아가는 업계의 현황이나 사정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주소, 요거는 우리가 지난 학기 수업하고 우리가 지난 1년간 수업하면서 밑에 이제 스쿨 블로그 주소하고 위에는 작년에 2학년들이 캡스톤 디자인이었나? 수업을 할 때 사용했던 내나 블로그인데 한번 볼게. 이제 뭐 때문에 보느냐면 프로필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쭉 수업했던 내용들을 요거는 저작년에 졸업했던 학생들 포트폴리오 페이지였고,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 오케이. 자, 우리가 윅스라는 툴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정리를 해왔었는데, 한번 보자. 아직도 안 된 친구들이 있네. 자, 인표 걸 한번 볼까? 우리가 이번 학기 다음 학기에 걸쳐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면 윅스 포맷이나 여러분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이제 디자인해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2년간 학교에서 제작했던 영상들이나 컨텐츠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취업할 때 또는 진학할 때 손쉽게 이래 볼 수 있도록 계속 따듬어가는 작업들을 1년간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아웃풋들을 준비해야만 여러분들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급여, 근로조건 뭐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홈페이지 를 확인했는데, 결국 업체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소모품처럼 신입사원을 급할 때 쓰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일이 없을 적에는 쉽게 잘라버리는 이런 회사들은 그만큼 좋은 인재들이 외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몸값을 높여야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다음 학기 1년간 전공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에서 시작하는 일들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다. 물론 학점도 중요하고 출석도 중요하지만 큰 타겟을, 아주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큰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우리 마루 졸고 있어? 마루야, 일로 와봐. 가져줄까? 자, 이제 전공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하고 중간 신청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 벌써 40분 가까이 시간을 써버렸는데, 뒤에 우리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하고 오늘 간단한 내용들 추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래 이어서 하기에는 좀 피곤한 것 같아서, 마루야 10분 쉴까? 별로 먹고 싶지 않구나. 한번 보자. 내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접속 상태가 어떤지 걱정을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을 매끄럽게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상태 체크하고 지금 시간을 봅시다. 10시 42분이네. 10분 쉬었다가 10시 55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채널은 그냥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음악을 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노? 마루야, 하품하지 마고. 채널이 제대로 되고 있나? 더 줄까? 잠깐만. 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두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여자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아직 아련한 메아리야 꿈을 꾸는 듯한 earlier 어쩔 줄 모르던 나야 불확실한 것에 겁이 나니 나 이제 너를 거야 코끝인 하니 들 때는 이밤 소리 없이 피어난 멋진 계절 같아 Oh yeah 너 빠져가는 낮과 밤의 행복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빨갛고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두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 차가운 어둠지는 저별꽃처럼 끊임없이 사랑하는 너와 널 느낄 수 있어 언제나 찾을 수 있어 조금씩 선명해져가 행복한 이 느낌 여름밤처럼 너를 만나면 너무 많이 이거 새로운 나에게 자꾸 세상에 끝까지 이원 날 사랑하는 법을 알고 빨갛다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두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새벽이 온데도 네 구름 속에서 난 너만 해도 날 느낄 수 있어 제가 일부러 사르르 녹아내려도 않아질 거야 영원할 거야 아직도 빠져나가는 열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 차가운 어둠지가 저별꽃처럼 남김없이 사랑하는 너와 나
우리 유정이 걸 한번 봐야 되겠다. 마루야, 괜찮아, 괜찮아.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 괜찮아? 예, 진정해. 야, 우리 유정이 허락 없이 봐도 될런지 모르겠다. 어, 자, 그래서 봐라. 뭐 배경음악 들어가도 괜찮네. 얼마 전에 우리 유정이가 면접 보느라고 이력서하고 자소서를 보내받았는데 살짝 볼게. 그 우리 학과에서 기본 포맷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전공에서 사용하는 이력서 기본 표준 양식인데 아마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아마 올해도 다시 한번 보완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기본적인 정보, 사진도 나중에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찍을 거라. 그래서 성적, 장학금 수혜 내용, 다음에 수상 경력, 내가 언제 공모전을 주품했었는데 뭐 어떤 상을 받았다. 또 연수 경력, 연수라고 해서 아주 뭐 거창한 그런 건 아니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강을 운영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뭐 학교든 밖에서든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라이센스, 자격증, 뭐 운전면허증을 포함해서 뭐 GTQ 또는 외국어 또는 뭐 스포츠, 태권도 단증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봉사활동과 교회 활동. 잠깐만, 이게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는 게 맞나? 잠시 모니터링 체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 경력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크게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위에 아르바이트 경력도 있었네. 뭐 남학생들은 이제 군복무 같은 것도 들어갈 테고 각 과목들에서 대부분 과제로 제작했던,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졸업 작품도 있을 거고 뭐 연습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만들었었던 영상들을 잠깐만 체크해 볼게.
잠시 모니터링 테스트를 아유, 우리 고물 노트북에게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켰나 보다. 자, 화면 재생 상태 체크 한번 해주세요. 보이는지. 체리나 계속 안 보여? 어, 자,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테스트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자꾸 생기네. 어떻게 상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보입니까? 마루야 잘 나와? 자, 그러면은 이어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에 그 우리 유정이 이력서를 살짝 봤는데, 유정이가 지난주에 면접 보면서 준비했던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윅스 페이지하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으면 해서 했는데, 요 네트워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2년간 준비해왔던 진행해왔던 프로젝트들, 만들어진 컨텐츠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면 이력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보다 자기소개서를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히스토리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문을 안 잠갔네. 자, 그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표현이라는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자세히 모르고 수강 신청을 했을 텐데, 우리가 디자인 스쿨 속에 4개 전공의 교과목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표현이라는 과목은 각 4개의 전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교과목들인데, 물론 내용은 제각각 다릅니다. 담당하는 교수님들도 다르시고. 그래서 우리 전공에서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느냐라는 걸 설명드리면, 일단 다른 과목들의 대부분이 그 스킬 교육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를 졸업해서 그 편입을 한 친구들이나 취업해서 나간 친구들의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보면, 야, 우리 학과에서 배운 게 참 많고 많은 과목들이 도움이 됐지만 이 너무 많은 제작 과목들 때문에 정말 발등만 보고 살은 것 같다.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반응을 주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편입한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얘들아, 우리 학교에서 네가 2년간 열심히 하는 건 잘 알지만 그쪽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 네가 그 부분을 이렇게 캐치해내지 못하면
네가 걔네들보다 제작 능력이 뛰어나고 걔들은 교양을 배울 동안 우리는 전공을 끊임없이 훈련했기 때문에 더 빨리 결과물을 만들 수 있거나 그런 스킬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졸업을 저으면서 그 친구들의 역량과 여러분의 역량을 비교했을 때 제가 봐서는 제일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이 기획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안목과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이디어를 뽑아내느냐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목들 중에 너무 많은 부분을 제작 쪽에 할애하다 보니까 우선은 제작 능력이 아쉬우니까 그쪽 과목들을 많이 개설했는데 막상 나중에 돌이켜 보면 기획과 컨셉에 대한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교과목들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학기 개설되는 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 정도는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이미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특정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거나 결과물을 만드는 뭐 그런 물론 실기 내용도 포함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스토리텔링 능력과 추론 능력 어떤 바라보는 안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좀 수업 내용이 난해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5주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다행히 우리가 월요일은 그 휴강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쭉 이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물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다음 주 정도에는 수업 계획을 픽스할 생각인데 일단 우리가 중간고사를 분기점으로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눴을 때 전반전에는 이미지 사이언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말이지? 후반전에는 인문학, 시각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뉴스에 나와서 많이 시끄럽죠. 진중권 씨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 시각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뭐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는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안목은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시각적인 인문학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사이언스 말 그대로 과학이죠. 예. 재현 이론 그리고 시각의 확장 아직도 영상은 카메라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한 번쯤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눈과 렌즈의 어떤 시각 차이 또 카메라의 역할 한번 다시 재고해보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문학적, 철학적 와, 이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 그래서 영상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게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내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와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내용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때쯤 되면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야외 수업도 좀 하고 또 아직 정확한 스케줄을 잡지는 못했는데 중간고사 때는 간단한 프로젝트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제로그래피라든지 포커스 탈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수업을 할 텐데 제로그래피는 우리 여러분 아시죠? 복사기. 예, 그 복사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작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과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우리도 공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그래서 학과 사무실 복사기를 이용하든지 뭐 어쨌든 복사기를 섭외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들을 수업 시간 내에 가공하고 출력해서 우리 천마 갤러리를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학기 말에 가서 적당한 괜찮은 상영관 영화가 있으면 같이 한번 관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15주 수업 계획을 가지고 두 가지의 큰 주제 그리고 5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다소 보충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한번 이번 학기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움되는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글쎄요, 제각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한 친구 중에 영상 디자인 전공이 아니고 다른 전공 친구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 물론 저는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현 이론 우리가 CMS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졸업 작품을 지도하고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과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 좋은 기획이고 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넘지 못하는 그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부분의 안목과 요 부분에 대한 공감대만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한 적이 있죠. 예를 든다면 정말 힘들게 촬영하고 힘들게 편집하고 많은 밤을 새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컨펌 말찍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도 교수가 아니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네 영상을 봤을 때 느낌을 이야기하면 그냥 좀 밍밍해. 아니 네가 잘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네가 가지고 있는 컨셉 스토리텔링의 내용이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다소 좀 이렇게 힘은 많이 쓰는 거, 용은 많이 쓰는 걸 느껴지는데 세련되게 전달되지가 않는 것 같아.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이지? 스토리, 촬영, 사운드, 조명, BGM 뭔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20%가 부족한 것 같아.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계속 스터디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들, 상황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그 사운드와 컬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을 볼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 화면의 퀄리티를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다음 학생들에게는 꼭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MS라는 내용을 수업 초반에 한번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색과 화면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먼저 이야기하자. 그 주제로 잡았습니다. 한번 보자. 제가 화면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해서 걱정을 계속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체리나 화면 잘 보여? 카톡으로 한번 체리니 말고도 카톡으로 피드백을 한번 주세요. 혼자 말하고 있을까 봐 계속 걱정이 되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말은 한번 보자. 다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 개념을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사물들을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죠? 시각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카메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형태와 색상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느낌들을 내가 카피하는 거죠. 기록하고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쓰입니다. 해상도, 다음에 그라데이션, 컬러, 사운드, 텍스처. 근데 그 중에서 컬러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야 눈에 보이는 대로 찍어봐. 야 오리지널을 찍어서 포토샵에서 나름대로 정성껏 수정하고 프린트했는데 프린트된 결과물을 오리지널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이 뭐야? 왜 이래 다르지? 색깔도 영 아니고 콘트라스트도 이상해. 느낌도 완전히 다르고. 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라는 게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의 어떤 기준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우리 안목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은 그 색채값 우리가 그 색을 재현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포토샵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디지털 카메라에도 세팅에 들어가면 컬러 값을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죠. 아도be RGB, sRGB. 자, 비트로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실제 오리지널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의 정보값을 정확하게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모니터로 뭐 100% 정확할 수는 없죠. 그래픽 카드,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조명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오리지널에 가까운 상태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을 출력했을 때 프로젝터로 출력하거나 프린터기로 출력하거나 모니터로 출력하거나 그때 원본과 최대한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 이미지 처리 과정을 컨트롤하는 그걸 우리가 CM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자. 내가 이분 이름이 뭐였더라? 김시현인 작가구나. 얼마 전 아니죠. 한 2, 3년 됐나? 제가 저 신문하고 뉴스를 이래 모니터링 하다가 이 친구가 굉장히 기발한 친구더라고요. 전공은 사진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뭐 취업하지 않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사진관을 이렇게 개설했는데 인물 사진, 정명 사진이죠. 이제 프로필을 찍어주는 사진관을 오픈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왔을 때 우리는 뭐 정명 사진 여러분 대부분 다 경험 갖고 있죠. 있는 그대로 찍어서 이쁘고 깨끗하게 이제 촬영을 해주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 피사체의 어떤 감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을 조이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색으로 이 친구의 어떤 개성을 또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게 고객들과 교감이 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하는 뭐 가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을 하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친구의 작업 스타일을 한번 이래 보면 이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우리와 비슷한 감성을 가졌는데 이 친구는 독특하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구나라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넣었는데 너무 작아서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도 컬러 매니지먼트 전문가라는 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인데 그냥 김시현 작가라고 해도 되고 제가 QR 코드를 30분 뒤에 진짜 못 적어놨대. 왼쪽에 있는 QR 코드로 그 링크를 걸었는데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저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스터디 그룹인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우리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단체나 개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러닝 타임이 한 12분 정도 되는데 요 영상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분 앞에 그 2분짜리 요거는 12분짜리 그래서 한 12분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그 같이 한번 CMS에 대한 개념만 정리하는 걸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피드백이 없어서 영상이 제대로 송출되고 있는지 계속 걱정이 됩니다. 한 번만 체크할 동안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QR코드 띄워놓을게요. 얼마 전에 이게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문제가 되기 전에 방학 때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야 중국 사람들이 QR 코드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주차장에 뭐 시장에 가게에 어디든 가면 항상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도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야, 상당히 효과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QR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한숨 돌리면서 두 개 영상 한번 봐주세요. 미나나 고맙다. 피드백 줘서. 이거 따뜻하니 좋지? 날로 배우니까. 응? 따뜻하니 좋지? 왜? 보자. 저도 노트북이 너무 오래되고 집에 쓰던 컴퓨터가 너무 지금 낡아서 새로 하나를 샀으면 좋겠다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컴퓨터를 구입할 때 제일 망설여지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어디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컴퓨터를 잘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상 편집용으로 또는 그 디자인용으로 쓸 때 같은 값이면 어떤 기능에 줄까? 램을 많이 넣을까? CPU 빠른 컴퓨터를 할까? 니는 어떻게 생각해? 언니 오빠들 영상 보는데 방해되겠다. 아프다. 아프다 임마. 니 발톱으로 찌르지 마라. 한 5분 정도만 더 있겠습니다. 우리도 영상 볼까? 맞네.
되겠다. 아까 스트리밍을 하니까 이게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아이고, 청소도 좀 하고 할 일이 태산이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발. 머리, 어깨, 무릎, 코. 아이고, 따뜻하다. 디리리리리리. 자,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칼라에 대한 개념. 왜 내 컴퓨터 모니터가 색이 이렇게 다르지? 문제가 뭐지? 그래픽 카드, 조명, 화이트 밸런스,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할 테지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색을 매니지먼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 카메라, 컴퓨터, 그래픽 카드, 조명,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컨텐츠의 컬러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2주 동안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그 두 번째 영상 좀 구성이 그냥 대담 형식으로 영상이 진행되니까 재미는 없죠. 하지만 그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채널에 도움되는 영상들이 다소 있던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두 개를 봐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과에도 컬러 매니지먼트를, 기본적인 컬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실에 너무 많은 컴퓨터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조교나 근로학생들이 너무 많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영상 편집실에서 아마 수업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컴퓨터실 정비가 좀 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리를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쓰는 컴퓨터 좌석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컴퓨터들의 컨디션을 내가 직접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뭐 저장 공간이나 여러 가지 플러그인 같은 것들도 내가 좀 이렇게 직접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작업에 이렇게 방해를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나만 쓸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정도 한 대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장비도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물론 뭐 100% 정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색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프로덕션에서는 별로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토매틱이 편하니까. 화이트 밸런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정말 퀄리티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덕션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력을 하더라도 이 프로파일링이 돼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어느 업체에서 출력할 것이며 출력할 적에 어떤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색을 뽑을 수 있는지 가서 확인하는 그런 업체들이 좋은 업체들이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에서 어떤 코덱을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로 색을 관리하는지 가서 일해보면 알죠. 사실은 오늘 그 우리 학과 전공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원래 졸업한 친구랑 또 편입한 친구들 한번 통화를 시도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첫 이렇게 스트리밍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불안감 때문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친구들 한번 전화 통화를 해서 야, 너 막상 졸업해서 취업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 후배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어? 뭐가 제일 아쉬워? 야, 너 편입해 보니까 어때? 좋았던 게 뭐고 아쉬웠던 게 뭐야?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걔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죠. 뭐. 예, 미리 한번 연락을 해서 통화가 가능하다면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심 있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15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물론 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과 그 애착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학기 말에 얻어지는 결과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디테일하게 수업 진행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충분히 오리엔테이션 못했는데 그냥 가봅시다. 예, 그래서 이 과목이 저도 작년에 하지 않았던 과목이기 때문에 원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번 진행해보고 또 출석 뭐 우리 카메라 워크 수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은 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마침 또 월요일 날 오전 한 주를 여는 수업이라서 저도 부담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또는 다른 수업들에도 물론 많은 에너지를 할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도움 자료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기술적인 가이드들은 우리 블로그 school.co.kr 잘 활용해 봅시다. 거기에다가 도움 자료들을 올리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영상 보지 못한 친구들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칼라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쫙 한번 밀도 있게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 아마 그 다음 주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장비나 기술적인 부분들, 실습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하고 수업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첫 수업이라서 우왕좌왕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어떤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뭐 나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적응해야죠, 뭐. 그래서 저도 청소 좀 더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그 스트리밍이나 제가 그
그 OBS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져봤기 때문에 뭐 어리둥절합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 더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도와주세요. 도움 정보도 좀 주고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괜찮네.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대학 강의나 우리 수업이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수업이 되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교재를 선택하고 수업 계획을 짜면서 내가 뭘 얼마나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줄 게 있겠습니까?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 수업 시간에는 경험과 이 뭐라 그러죠? 그 실질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은 그냥 가이드를 주는 유튜브 또는 구글, 네이버 또는 뭐 책자,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선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기 초에 도서관에 우리 전공과 관련된 책자들을 뭐 좀 이렇게 구입을 요청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자료 조사하시면서 요즘 책값들이 너무 비싸니까 야, 이런 책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보겠다. 리스트를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이런 장비와 이런 자료들을 좀 이래 쓰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도서관이든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우리 학과장님 조종학 교수님이 학과장님이신데 학과장님의 배려로 우리 스튜디오 리모델링 예산을 책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장비들 또 어떤 것들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뭐 다소 버벅거린 부분도 많고 접속이 시원찮아서 매끄럽지 못했는데 뭐 이것도 재밌네. 마루야, 온나 인사하자. 자, 에이 기분이 안 좋구나 마루가. 자, 언니 오빠들 안녕. 오늘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자. 그래, 인사했나? 응. 자, 으유, 오케이, 됐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접속을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부끄럽지만 일단 하루 이틀 영상은 유튜브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지워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오, 야, 이 피드백이 굉장히 빨리 오네. 야, 생각보다 버퍼링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나 보다. 오, 좋다. 아, 수고들 했어. 이렇게 채팅창으로 또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재밌네. 그래, 고맙다. 아이, 승현이도 수고했다. 야, 이 또가 누구?